네, 저는 아티스타의 비전 Y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 떨려서, 너무 떨려가지고 계속 이제 준비를 했던 거를 계속 보는데 사실 지금 머릿속이 너무 하얘져서 그냥 생각나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이렇게 정말 멋진, 여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무래? 퍼시픽 본사? 너무 멋진 곳에서 너무 멋있는 분들이랑 지금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한 그런 거창한 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같은 미용사로서 정말 공감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타 신드롬 세미나에 오셨죠? 네, 이타심이라는 거를 아마 생각하는 게 다들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타심은 이거다 이렇게 되게 다르실 텐데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타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타심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기심의 반대말이에요. 그쵸? 사전적인 의미로는 반대말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타심은 뭐 유니세프나 김혜자 선생님처럼 그 혜자 선생님 있죠. 누군가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남을 위해 살아간다, 희생한다라는 거에 전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이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타심이 아무리 있어도 만약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그를 끌어줄 수 있는 시간과 그를 끌어주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 냉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팩트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지금 감히 제가 누구는 이타적이고 누구는 이기적이다라고 저는 절대로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단지 내가 뭐 좋은 차를 타고 나 포르쉐 한번 이번 생에 태어났는데 포르쉐 한번 타봐야지 뭐 이런 마음 아니면 진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는 편하게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 진짜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 미용사로서 지금 여러분 그 수많은 직업 중에서 미용사라는 거 선택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미용인으로서 이 미용씬에서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서 내가 어떠한 문을 열어주고 어떠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누군가의 멋진 거울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절대로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실제로 제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저희 팀원도 같이 힘들어했고 제가 정말 행복할 때 저희 팀원도 같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항상 성장 그래프가 매번 행복하고 매번 잘 풀리지는 당연히 않겠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이 앞서가는 리더의 마음가짐 자체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자존감이 높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주변에 한 명씩 있으시죠? 그쵸? 근데 자존감이 높다 낮다는 사실 어떻게 딱 표현을 할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존이라는 건 스스로 중할존 내가 스스로를 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저는 자존감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존이 있는 사람은 쓰러져가는 집에 살아도 행복하고요.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자살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쵸?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때 일단은 굉장히 방어적이었어요. 방어적이고 날카롭고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미리 상대방의 생각을 미리 추측하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내 안의 생각의 세계에 갇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생각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허구였고 실제가 아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쵸?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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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카이정 원장님의 교육을 가서 들었던 말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기의 삶과 목표의 방향성이 확실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확실해지면 그 방향으로 향해 가는 길에 생기는 고난과 힘듦은 전혀 힘들지 않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9시, 10시에 일 마치고 밤새 술 마실 수 있으시죠? 그죠? 그리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 휴무에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휴무에는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주파수가 미용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도파민이라는 게 생성이 돼서 그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일에는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고 실제로 정말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저한테는 미용이 도파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티스트 사람들은 정말 휴무 없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휴무에는 강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미용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다들 정말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는 그리고 취약성, 여러분들 단점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이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부터가 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난 이런 모습이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더 발전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숨기는 사람들은 발전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메타인지처럼 내가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 아는 사람들은 나 이거 부족해 라고 다 까놓고 얘기해도 난 이거를 이겨내고 내가 없는 걸 다시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부족한 걸 숨기고 꽁꽁 숨기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멈춰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무난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취약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발전을 하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저의 단점,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항상 일부러 얘기를 하고 그거를 무조건 극복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은 어쨌든 아무도 채워주지 않고 내 안에서 자라나고 내 안에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삶의 목표의 방향성을 좀 확실히 미용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세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죠? 네. 근데 저도 많이 부족해서 항상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안정적인 태도, 방어적이지 않음, 그리고 타인의 생각을 미리 추측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 때 핸드폰 배경으로 해놓고 많이 제가 봤던 그런 문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의 생각을 추측하려고 할 때 저거 보고 또 한번 반성하고 내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때 또 저거 보고 반성하고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인생이든 자기만의 타이밍에 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게 절대로 자기를 어떤 반열로 올라가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해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이거를 시켰으니까 이거를 이행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걸 추천해줬으니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발전해야지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완벽하게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무모한 용기나 불도저 같은 추진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들을 남들이랑 다른 정말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무기를 떠벌리지 않아도 돼요. 조용히 혼자서 간직하든 정말 팩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저는 그게 거기서 인생의 승부가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게 진심이고 완전 진실이면 언젠가는 그 기회에서 빛을 불꽃놀이처럼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마워요. 네, 이거 저의 고객님들과 저 리뷰 사진 찍은 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 네이버 리뷰 사진 찍는 재미가 엄청 들려서. 근데 이것도 김순덕 이사님 교육을 받고 나서 저희 매장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이런 분위기가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거는 진짜 0.1%고요. 정말 깔깔깔거리면서 엄청 행복하게 일을 저희는 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좀 보여지시나요? 저희가 즐거운 그런 모습이. 저 기술 강의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쵸. 근데 제가 실제로 기술 강의에 엄청 목을 메고 있을 때 제가 미용 인생에서 가장 우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너무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저의 자만과 우월감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너무 많이 생겨서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에 점점 중독되기 시작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현타가 왔어요. 내가 왜 교육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예약을 많이 받고 있지? 이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거였어요. 고객이 웃고 나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 메인 파트너 나경이랑 경찬이랑 진짜 같이 일 마치고 플레이약 다 달리고 현관에서 강강수월래 하면서 기억나요? 강강수월래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오늘 너무 행복했다. 근데 애들도 저랑 눈 마주치면서 부원장님 오늘 저희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런데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행복한 미용이구나. 나는 이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열심히 예약 받고 이렇게 행복하려고 교육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용사잖아요, 여러분. 순덕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스승사자를 쓰고 있는 미용사입니다. 이 스승사자를 쓰고 있는 위대한 직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의사, 목사 다 스승사를 씁니다. 우리 미용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멋진 직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라인이에요, 우리.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의사님께서 자기의 기술을 막 뽐내려고 수술을 집도를 하면 다 돌아가시겠죠. 뭐 운이 좋으면 몇 분은 살아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의 유일한 희망의 불씨가 저는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미용사의 기술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절대 사람 위에 기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한테 기술을 뽐내려고 하는 순간 후배한테 내 기술로 인해서 의시되려고 하는 순간 저는 의도와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파국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가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를 확신합니다.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그걸 느끼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고객의 행복한 미소를 보기 위해 아까 이 사진처럼 정말 고객님과 내 파트너들과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미용을 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절대 그 초심 같은 마음, 초급 디자이너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마음만 있는다고 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아시죠? 고객님이 머리가 마음에 들어야 더 방긋 웃죠. 기분 좋게 해주면 앞에서는 웃고 이틀 뒤에는 우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친절함, 고객을 정말 아끼는 마음, 그리고 기술, 약간의 미적 센스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 미용인분들과 너무 나누고 싶어서 교육을 시작했던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고객을 더 활짝 웃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신 분들이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계셔서 정말 행복한 미용을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미용이라는 업계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예약의 양과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 한계를 깨려면 무조건 타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한 타인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한 어떠한 여러 명의 타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힘을 가지고 가야 내가 혼자 이룰 수 없는 정말 무한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팀원들이랑 같이 함께 하시는 그 미용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앞을 보고 멋진 길을 열어주기 위해 미용을 한다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겸손하게 행복하게 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에즈맨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브랜드 아티스타의 여성 파트 리더를 맡은 조은이사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이런 이론 세미나에 다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이제 물론 이 세미나에서 이제 100% 다 가져갈 순 없지만 그래도 이 강사님들마다 어떤 말들에 한 가지라도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울리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장을 한다면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 이타 세미나를 연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제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좀 어떤 가슴이 울릴 수 있는 그런 걸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을 죽이는 자. 제목에 훅을 주기 위해 만든 이 문장 뒤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뭔가 내가 좀 시간이 없다.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근데 이렇게 계속 말하시는 분들이 과연 정말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제외하면은 미용인들은 특히 이 일이라는 걸 하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 일 80%에서의 일이 아닌 다른 20%에서 삶의 이유, 삶의 힐링, 삶의 안식처를 찾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시태그를 보면은 인스타에 휴무날 이렇게 올리죠. 알찬 휴무였다. 근데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이어서 약간 이거에 이어서 이제 다른 이런 것들 많이 올리죠. 이런 것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이런 것. 그런데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시간의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의 해시태그를 보면은 약간 이런 미라클 모닝, 저희 브랜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미라클 모닝, 휴무 연습, 자기 개발, 열정의 기름 붓기, 이런 해시태그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계십니까? 그냥 이제 같은 시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시간의 농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는 영상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약 5년 정도 휴무가 따로 없이 보내고 있어요. 가끔 있는 휴무에도 미용 공부하거나 아니면 교육 받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잘하는 선생님들, 원장님들 찾아다니거나 팀원들하고 마음 연결하거나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한 가지 깨닫게 된 거는 그냥 남들보다 일주일에 하루 그냥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쓴 이 시간들이 그것들이 모여서 인생에 참 큰 기회와 축복들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휴무에 애원장님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있었을까? 제가 만약에 휴무에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어떤 원장님이 유명해서 그 원장님을 2달 동안 휴무 날마다 가서 서브를 받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과연 강남에 올 수 있었을까? 하이퍼포머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입 디자이너들 이제 선생님들을 멘토 멘티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한가한 시간에 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죽인다는 건 어쩌면 그냥 목적 없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내일부터 만약에 여기 이제 막내 스태프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마음을 내일부터 나는 그냥 나는 막내가 아니라 난 여기 이제 우리 매장에 그래도 스텝으로서 스텝장으로서 책임을 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현실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그냥 맨날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던 입장에서 갑자기 내가 홀을 보게 될 거고 내 팀원들을 체크하게 될 거고 뭔가 그래도 고객들을 대할 때도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디자이너라면은 나는 내일부터 하이퍼포머라 이제 매출을 굉장히 많이 성과를 올리고 있는 디자이너인데 그럼 나는 우리 매장에 하이퍼포머라는 생각으로 한번 일을 임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한가한 시간이 결코 한가한 시간이 그런 게 없어질 거예요. 그런 한가한 시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미 그런 과정까지 올라왔다면은 나는 내일부터 이 매장을 책임지고 있는 오너,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임해보세요. 그러면은 경영이라는 거에 발을 들이게 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신세계에. 이렇게 항상 지금 내 위치에서 내 위치대로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한 단계 더 높은 삶의 모토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보내는 시간의 농도가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죽이는 자가 아닌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시간을 살리는 자가 우리는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매장의 막내예요. 21살이고 여자아이인데 정말로 거의 매일같이 집이 또 먼데 남아서 연습을 하고 막 자기 개발을 하고 휴무 날에도 물론 자기 휴무도 보내지만 그래도 매장 상황 살펴주고 매장 스케줄 배려해주면서 얼마든지 나와요. 조절해주고 뭐 그런 걸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 친구는 반드시 2년 뒤에 24살에 연봉 1억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5살에는 한 팀을 이끄는 리더이자 아티스타 몇 호점의 원장님이 돼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 아이의 이제 친구들, 21살짜리 여자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그 나이에 잘 맞게 뭐 카페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남자친구랑 잘 놀고 잘 살고 있어요. 과연 어느 쪽이 시간을 살리는 자일까요? 제가 볼 때 나는 여기서 그냥 소박한 삶, 소소한 삶 이런 걸 지향한다. 나는 여기서 내 친구들, 내 후배들, 내 팀원들이 다 이제 나중에 연봉 1억, 2억 다 올라가고 이렇게 막 강의하면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어느 유명한 브랜드의 원장이 되고 난 저런 거 보면서 배 안 아플 자신 있고 부러워하지 않을 자신 있다. 그러면은 그 또한 그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워라밸의 가치이기에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나는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래도 팀원들에게 존중받는 리더가 되고 싶고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리더의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더의 시간이 뭔지 궁금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리더의 시간은 첫 번째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것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나는 아까 이렇게 사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왜 일하는지 그리고 대체 내가 여기서 왜 일하고 있고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되기를 꿈꾸는지를 좀 스스로한테 많이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질문을 하고 그거를 찾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20%가 아닌 80%의 일에서 뭔가 그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보니까 저의 하루는 오직 브랜드 생각 그리고 팀원들 생각 고객님들 생각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만 하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나도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그런 개인 시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개인 시간들도 제 개인 시간이 아니라 그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더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팀원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습하고 문화생활 나누고 같이 한잔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지금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 리더의 시간을 가지려면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이런 일과 삶을 나누는 워라벨이 아닌 일과 삶이 하나가 된 워라블인 사람들하고 저는 친해지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한번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정말로 나랑 친한 5명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 뭐 동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디 원장님일 수도 있고, 그 5명들이 있잖아요. 그 5명들의 평균이 지금 내 자신의 인생이라고 한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큰 꿈이 있어. 나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소박한 사람들하고 소소한 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하고 5명하고 같이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하고 술 한 잔을 해. 그럼 과연 거기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갈까요? 그렇죠.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그냥 겉으로만 친한 거지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제 친구들 다 떠났어요, 저를.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로 시간을 살리고 싶고 좀 더 이제 이렇게 더 성장하고 싶으면은 내 주변에 5명을 먼저 한 번쯤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내 자신을, 그동안 익숙했던 내 삶이나 자신을 버리고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는 너무나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바로 혁신이라고 하는데, 혁신이란 이제 가줄혁에 쇄신을 써가지고 이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처럼 괴롭고 힘들다고 해요. 내 자신을 바꾼다는 게. 그래 물질적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그만한 고통과, 가죽 이거 벗겨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칼로. 그렇죠. 그런 고통이랑 맞먹을 정도로 힘들다고 해요. 나를 바꾸는 게.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저 또한 그런 지금 과정에 놓여 있고,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고 받는 스트레스와 괴로움들보다 노력하지 않고 돌아올 결과들이나 그런 게 저는 훨씬 더 괴롭고 두렵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과정들이 그냥 그래도 감사하게 성장통으로 느끼고 하루하루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지내시면서 뭔가 또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힘들고 하실 때는 여기 동기부여 칸 보시면서 그 본인 분들한테 지금 좀 약간 뭔가 뼈를 때려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한 번씩 느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티스타 앞으로도 시간을 살리는 브랜드로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괜찮으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